그토록 내가 잘해줬던 사람들 그들은 내가 힘들 때 왜 내 곁에 없었을까요? 혹시 나 혼자만 믿고 착각한 관계는 아니었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정말 착하게 살아왔다고 믿었는데 이상하게도 상처는 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한때는 가장 친했고 내가 누구보다 많이 도와줬던 사람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내가 지쳐 있을 때 정작 그들은 곁에 없었습니다. 내가 기대려 할 때 피하거나 무관심하게 굴었고 어떤 이들은 오히려 서운하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왜 예전처럼 안 해주냐며 나를 원망하듯 말하던 사람도 있었죠. 처음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고 시간이 지나자 외로웠고 나중엔 말없이 분노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바란 건 큰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정도였는데 왜 그들은 다들 등을 돌리는 걸까요?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말에 중독되고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며 때로는 마음에도 없는 웃음을 짓고 거절하지 못한 채 무리한 부탁을 받아들입니다. 누가 날 이용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도 마음 약해 못 본 척하고 어색해질까봐 미소로 넘깁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날 깨닫죠. 내 곁에 남은 사람은 몇 안 되고 내 마음은 지쳐 있다는 걸. 며칠 전 진료실에서 한 여성분을 만났습니다. 환갑을 넘긴 나이에 조용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요, 평생을 참으며 살았어요. 어릴 때는 부모에게 맞추고 결혼하고는 남편에게 아이 키우면서는 자식에게 회사 다닐 때는 상사에게 친구에게도 저는 늘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은퇴하고 돌아보니까 아무도 저를 존중하지 않았더라고요.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제가 한 번 안 해주면 실망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그분의 눈가엔 말보다 더 많은 후회가 맺혀 있었습니다.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더 깊이 상처받는 이유는 자기가 베푼 마음을 누군가 기억해 주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공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착함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가까워질수록 더 많이 상처를 준다. 고슴도치처럼 너무 붙으면 가시에 찔리게 된다. 이제는 그런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착하게만 살아왔는가? 나는 왜 항상 먼저 양보하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손 내밀어야만 했는가? 그게 정말 좋은 성격이었을까? 아니면 거절하지 못해서였을까? 착함이라는 말은 누군가에게는 칭찬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이용하기 쉬운 사람이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착하게 사는 것이 꼭 좋은 성격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간관계의 본질을 통해 우리가 왜 착한 사람이라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지를 5가지 핵심 주제로 풀어보려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따끔하지만 결코 냉소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철학적 안내서와도 같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울림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지혜보감 채널은 당신의 착함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곁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인간관계의 첫 번째 이야기. 믿음은 신중하게 가까운 사람이 더 위험하다. 이 주제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믿음은 신중하게 가까운 사람이 더 위험하다. 그 사람은 저를 15년 지기 친구라고 불렀어요. 힘들 땐 늘 같이 술 마셔주고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 축하해주던 사람이었죠. 그런데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승진 발표를 앞두고 있을 때 그 친구가 뒤에서 제 험담을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없을 때 상사에게 제가 얼마나 실수가 많고 욕심이 많고 남 생각은 안 한다는 말을 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도대체 뭘 믿고 그동안 저는 그 사람을 그렇게 믿었던 걸까요? 얼마 전 제게 상담을 요청한 직장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 말을 끝내셨고 그 다음 말이 더 아팠습니다. 이젠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믿음은 관계의 시작이지만 동시에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감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가까운 사람을 더 믿습니다. 오랜 친구, 가족, 동료 함께 시간을 오래 보낸 사람일수록 믿음의 농도는 짙어지고 의심은 얇아집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뢰는 검증된 사람에게 주어져야 하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사람들은 멀리 있는 누군가보다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을 더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을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아마 익숙함 때문일 겁니다. 오래 알고 지냈다는 이유로 우린 마음을 열고 경계를 허물며 상대의 행동을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마음도 나와 같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언제든 자기 이익 앞에서 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가 배신한 게 아니라 어쩌면 나는 처음부터 그를 잘못 본 것일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며 이해관계가 변하면 그 본성은 언제든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보여준 행동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도 행동이 나를 무시하고 이용하고 깎아내린다면 그건 더 이상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겠다는 소리군. 쇼펜하우어가 직접 했던 말입니다. 신뢰는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누군가를 믿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이 보여온 행동들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만 행동은 본심을 숨기지 못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배신은 멀리 있는 낯선 사람에게서 오는 줄 알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가족, 친구, 연인, 직장 동료, 그리고 나와 오랫동안 웃고 지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내가 어디까지 참고 어디까지 감내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경계 없이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기대를 전제로 합니다. 내가 너를 믿으니까 너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는 무언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결코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대가 그것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믿는다면 결국 상처는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를 주는 시점을 바꿔야 합니다. 관계가 가까워졌을 때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 행동으로 증명되었을 때에야 믿음을 줘야 합니다. 첫 만남부터 따뜻했던 사람보다 내가 힘들 때 한 발 물러서지 않았던 사람, 말없이 내 옆을 지켜준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한 번 배신당한 사람을 다시 신뢰할 때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내 등을 돌렸던 적이 있다면 다시 믿기 전까지는 반드시 그 사람의 행동을 오랜 시간 지켜봐야 합니다.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돈이 급하다며 눈물을 보였고 저는 선뜻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이상하게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또 다른 상담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수개월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고 도리어 요즘 왜 이렇게 정색하냐며 서운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참 억울하죠. 내가 도와준 사람이 오히려 나를 탓할 때 우리는 어딘가 무너지는 기분을 느낍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돈을 빌려준다는 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관계를 망칠 수 있는 선택이다. 우리가 베푸는 것에는 늘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건 결국 내 마음을 내주는 일이 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이유 없는 피로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내가 베푼 것에 비해 돌아오는 게 너무 적다고 느껴진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신뢰가 아니라 경계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지키기 위해
배려하고 책임을 나누는 사이에서만 만들어집니다. 상처는 사람을 통해 오지만 그 상처를 막는 것도 결국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누가 될지는 내가 결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오래 알고 지낸 것만으로 마음을 내어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신뢰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고 태도입니다. 오늘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믿음은 사랑보다 무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를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만큼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자세로 관계를 이어가야 할까요? 믿는다는 것을 다시 정의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해 볼 다음 주제는 착하다는 말에 담긴 진짜 의미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선의를 지킬수록 손해를 보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말에 속지 마라. 선의의 경계가 필요하다. 저는 그냥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사람들에게 미움받기 싫고 괜한 갈등이 생기면 마음이 불편해지니까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늘 양보했어요. 무리한 부탁도 거절하지 못했고 불편한 자리에 억지로 참석해도 표정 하나 안 찌푸리고 웃으며 버텼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존중받아 본 적이 없다는 걸요. 이 이야기는 은퇴 후 외롭게 지내시던 한 여성분의 인터뷰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그분은 평생을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이 들어 되돌아보니 아무도 그분을 진심으로 아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분의 친절을 고맙게 여기기보다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심지어 무리한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거나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쉽게 꺼냈다고 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말은 때로는 칭찬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 말 안에는 위험한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은 대부분 경계를 세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는지, 언제쯤 거절해도 되는지를 스스로 정하지 못한 채 상대의 요구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착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쉬운 사람으로 인식되고 맙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타인의 관대함을 고마워하기보다는 곧 당연하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호의는 반복될수록 권리로 착각되며 선의는 이용의 대상이 된다는 그의 경고는 무조건 착하게만 살아온 사람들에게 가장 날카로운 통찰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처음 한두 번 도움을 주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에 이번에도 해줄 수 있지? 라는 말이 붙는 순간 상황은 달라집니다. 예전엔 고맙다고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부탁을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해주지 않으면 실망했다는 반응을 보일 때 우리는 깊은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날 한 남성 시청자분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후배가 자꾸 야근 대신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젊은 친구니까 도와줬죠. 그런데 그게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저를 당연하게 생각해요. 제가 한번 못 해주겠다고 하니까 뒤에서 저 사람 이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도대체 누가 이기적인 거죠? 이 사례에서 보이듯이 우리가 선의를 베푸는 이유는 착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그 선을 넘었을 때조차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인다면 그건 더 이상 선의가 아닙니다. 자기 소모입니다. 결국 마음이 닳고 감정은 고갈되며 자신에 대한 존중감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함에도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선의는 분명한 기준 아래에서만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도와줄 수 있지만 이 이상은 어렵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그 선이 없으면 상대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요구하고 얻는데 익숙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친절해도 한계가 없으면 상대는 내 마음을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착한 사람은 무조건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도울 수 있는 한계를 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계는 싸움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기준이 됩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기준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벽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을까? 그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었다면 그것은 착함이 아니라 불안일 수 있습니다. 거절하면 미움을 받을까봐. 억지로 도와주고 무리한 부탁도 들어주는 것은 결국 나를 버리는 길입니다. 나의 친절이 상대의 평가에 의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한 중년 남성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전엔 무리해서라도 친구들 부탁 다 들어줬어요. 그런데 요즘엔 솔직하게 말해요. 그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요. 이상하게도 관계가 더 건강해졌어요. 누가 저를 이용하려는지, 누가 저를 아껴주는지 선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착함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착함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분명한 선이 필요합니다. 선의에는 분명한 끝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아무나 마음까지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착한 사람이 결국 무시당하고 상처받고 지쳐가는 이유는 상대의 욕심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나의 한계를 내가 먼저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착한 성격을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착한 마음을 지키는 울타리를 하나쯤 세워두셔야 합니다. 그 울타리가 바로 당신의 자존감이고 당신의 기준입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되 모든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그건 어렵습니다라는 한마디가 당신을 지켜줍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다른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내가 정말 침묵해야 할 때는 언제일까? 말보다 행동으로 존중을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침묵과 거리두기의 힘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무게로 말하는 사람의 비밀 함께 들어보시죠. 침묵과 거리두기의 힘말이 아니라 무게로 말하라. 예전엔 사람들 모임에 가면 제가 늘 분위기를 띄우고 말을 많이 했어요. 누가 어색해하면 먼저 농담을 던졌고 누가 불편해하면 미리 살폈죠. 그런데요. 요즘엔 말수를 줄이게 됐어요. 조용히 듣고만 있어도 이상하게 사람들이 절 다르게 보더라고요. 예전엔 쉽게 말을 놓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심스레 대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전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요. 60대 중반의 한 남성 시청자가 남긴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말에서 깊은 진실을 느꼈습니다. 말보다 강한 건 말의 빈자리였던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세상은 넓지만 말이 많은 사람보다 말 없는 사람이 더 무섭다라고요. 사람들은 흔히 말로 관계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좋은 말을 하고 공감의 말을 던지면 상대와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죠. 물론 말은 관계의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은 줄고 태도와 분위기, 그리고 눈빛이 남습니다. 말이 많았던 사람보다 말이 적고 조용한 사람이 주는 인상이 오래가는 이유는 그 침묵 안에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많은 말을 합니다. 불편한 침묵을 참지 못해 쓸데없는 말로 공간을 채우고 상대의 반응이 궁금해 불필요한 해명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주 말을 하는 사람은 가볍게 여겨질 위험이 있습니다. 말의 무게는 말의 수가 아니라 타이밍과 맥락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침묵이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관찰하는 시간이며 상대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아차리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말하지 않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말투, 표정, 말과 행동 사이에 미묘한 불일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있을 때 오히려 사람을 더 잘 볼 수 있다는 건 오래 살아본 분들만 아는 지혜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모임에서 먼저 말 걸고 밥도 사고 분위기 맞추느라 정신이 없었는데요.
지금은 조용히 앉아만 있어도 사람들이 제 눈치를 봐요. 이상하죠? 저는 달라진 게 없는데요. 그분은 사실 많이 달라진 겁니다. 예전에는 말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했다면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침묵에는 나는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자기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경계를 지키게 만들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벙어리가 되는 편이 낫다는 말로 인간관계에서의 침묵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말하지 않는다는 건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이 가질 무게를 아끼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타이밍이 올 때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이것은 단절이 아닙니다. 거리두기는 내 영역을 존중받기 위한 건강한 벽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모든 걸 다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친절하되 사적인 감정까지 꺼내 보이지 않고 웃대 지나치게 기대하게 만들지 않는 그런 거리. 그 적당한 거리는 나를 지키는 보호막이 됩니다. 나는 왜 항상 먼저 연락했지? 그 사람이 날 찾기 전에 내가 먼저 다가갔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이제는 거리두기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상대가 먼저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보는 용기, 침묵의 무게가 관계를 바꾸는 순간을 지켜보는 인내. 그것이 결국 나를 존중하는 사람만 곁에 남게 하는 필터가 되어줍니다. 침묵과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예전엔 편하게 대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무조건 친절하던 당신이 어느 날부터 조용히 선을 긋고 더 이상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그제야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말이 많아야 친절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신뢰받는 사람은 말을 아껴야 할 때와 해야 할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조용히 있으면서도 영향력을 갖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존중받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단단하고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침묵하는 동안 나 자신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지 않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침묵은 타인을 향한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 향하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이 아닌 무게로 말해야 합니다. 말은 금이고 침묵은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기도 합니다. 말로 관계를 붙잡기보다 태도로 신뢰를 쌓고, 말로 마음을 얻기보다 침묵으로 존중을 이끌어내는 법. 그것이 노년기에 더욱 필요한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도 함께 던져야 합니다. 싸움이 일어났을 때 내가 꼭 맞서야만 하는가? 모욕과 억울함 앞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가? 이제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감정 싸움에서 승리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 논쟁하지 않는 용기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논쟁하지 않는 용기, 감정 싸움을 거부하는 고차원의 승리. 명절날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삼촌이 정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세상이 왜 이러냐며 말을 던졌고, 다른 친척이 맞받아쳤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고 결국 말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말싸움이었지만 어느 순간 감정이 섞이기 시작하더니 서로의 인격을 건드리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누군가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남은 사람들은 멋쩍은 표정으로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장면 낯설지 않으시죠?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상황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분명 나는 내 의견을 말했을 뿐인데 상대가 기분 나쁘다고 하거나 다짜고짜 감정을 폭발시키는 경우, 억울하고 답답해서 말을 더하게 되지만 결국 뒤끝만 남고 나중엔 괜히 말했다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바보와 논쟁하는 것은
진흙탕에서 돼지와 싸우는 것과 같다. 돼지는 즐기지만 당신은 더러워질 뿐이다. 이 말은 단순히 상대를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감정 싸움의 본질을 꿰뚫는 표현입니다. 감정적인 사람과 싸우면 논리가 통하지 않고 아무리 이겨도 남는 건 허무함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기기 위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쏟아내기 위해 싸움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순간 그 싸움은 시작됩니다. 나는 내 말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내 말을 왜곡하고 내 태도를 비꼬며 나를 흔듭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대화가 아니라 공격이구나. 실제로 어떤 상담자분이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직장 회의 시간에 자신의 제안을 설명했는데 한 상사가 들으라는 듯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 아닌가요? 사회생활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순간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고 회의는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의견을 말했을 뿐인데 왜 공격을 당한 기분이 드는 걸까요? 그럴 때 우리는 반박하고 싶어집니다. 나도 말할 수 있다. 나도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시작하면 상대는 바로 다시 감정적으로 밀어붙입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예민하냐고,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냐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더 상처받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이런 감정 싸움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싸움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상대가 감정을 흔들어도 침묵하고 미소 지으며 아,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힘, 그것이야말로 감정의 평정을 지키는 진짜 힘입니다. 이겨서 뭐합니까? 상대는 바뀌지 않고 나는 지치기만 합니다. 억울하다는 감정 하나로 시작된 싸움이 내 하루를 망치고 관계를 망치고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은 결국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움의 기술이 아니라 싸움을 피하는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감정이 격해질수록 목소리를 낮추고 내 말을 아껴야 합니다. 논쟁이 시작될 조짐이 보이면 아, 그럴 수도 있지요. 라고 받아넘기고 더 이상 나를 증명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중년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엔 회사에서 회의 중 누가 제 의견을 무시하면 바로 반박했어요. 감정이 격해져서 언성이 높아지고 결국 회의 분위기도 깨지고요. 그런데 요즘엔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떠들어도 저는 조용히 듣기만 해요. 그런데 신기한 게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 시선이 달라지더라고요. 저 사람이 화도 안 내고 흔들리지도 않네. 오히려 더 무서워졌대요. 이게 바로 감정 싸움에서 벗어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고 더 이상 싸워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했습니다. 말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있고 그때는 말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나의 품격은 말이 아니라 말하지 않음에서 드러납니다. 침묵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지키기 위한 단단한 선택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싸워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를 구분해야 합니다.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 오히려 침착해지십시오. 그 순간 내가 싸움에서 이겼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나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지켰다는 사실을요.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이 순간이 정말 나를 위한 걸까? 혹시 상대의 의도대로 끌려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갈까요? 왜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남들이 어떻게 볼지를 먼저 생각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지만 그 시선은 결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향해 나아가 보겠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남의 시선을 끊고 자기 삶을 사는 법. 명절만 되면 꼭 듣는 말이 있어요. 아직 결혼 안 했어. 어디 회사 다녀. 애는 언제 낳을 거야. 처음엔 웃으며 대답했는데요. 몇 년이 지나고도 같은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명절이 무서워졌습니다. 이 말은 50대 중반 여성분이 상담 중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디를 가도 나를 판단하는 말들이 따라옵니다. 살이 좀 올랐네. 그 나이에 아직 혼자야. 요즘은 무얼하면서 지네. 가족 중 누가 무언가를 성취하면 비교가 시작되고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고 불안해집니다.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나는 너무 뒤처진 게 아닐까? 나만 이상한 건 아닐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시선은 결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요. 그 한마디가 마음을 찌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판단 속에서 살아왔지만 결국 내 인생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좋은 직장 다니라고 해서 억지로 공기업 준비했어요. 하고 싶은 건 따로 있었지만 괜히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 포기했죠. 그렇게 7년이 지났고 지금은 너무 후회돼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우리는 남들의 말 한마디에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옷을 살 때도 사람들을 의식하고 SNS에 사진을 올릴 때도 남들이 어떻게 볼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어도 실패하면 뭐라고 할까? 걱정돼서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당신의 삶에 관심이 있을까요? 당신이 힘들 때 밥 한 끼라도 사줄 사람인가요? 당신이 울고 있을 때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지나가는 말로 상처를 주고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 한마디에 평생을 흔들립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결국 자기를 잃어버린다고요. 그 말은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남들이 괜찮다고 말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안정적인 직장, 큰 집, 좋은 차,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선택하지만 그 안에 내가 없을 때 그것은 결국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처음엔 새 차를 샀을 때 다들 부러워했어요. 와, 멋지다, 잘 나간다. 한 달쯤 지나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주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걸 유지하려고 또 무리해서 일하고 돈 쓰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남의 시선은 짧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을 의식하는 나의 불안은 오래갑니다. 중요한 건 그 시선이 절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로해주지 않고 나를 대신 살아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나의 시선입니다. 나는 지금 나답게 살고 있는가?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 지금을 선택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남들과 다른 길을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길이 당신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남들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 길에서 내가 불행하다면 그것은 틀린 길입니다. 반대로 남들이 고개를 젓더라도 내가 그 길에서 편안하고 행복하다면 그것이 바로 옳은 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당신을 이해하지 않아도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아무리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길을 걸어도 결국 발의 크기는 다르고 발걸음의 속도는 다릅니다. 당신만의 길, 당신만의 속도로 걸어가십시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인가? 남의 기준에 맞춘 삶인가? 나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흘러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진심으로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하며 당신의 착함이 지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는 마무리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착해야 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말을 곱게 해야 한다. 참아야 한다. 어른에게는 공손해야 한다. 그렇게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내가 원하는 말을 삼키고 내가 가진 감정을 눌러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는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말이 때로는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나를 약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을요. 이제는 다른 질문을 던질 시간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착한 사람이고 싶은가? 그리고 그 착함이 나를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태도, 다른 관계, 다른 삶을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던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이 얼마나 쉽게 변하고 얼마나 쉽게 실망하고 얼마나 자주 서로를 상처내는 존재인지 냉정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지혜도 함께 전했습니다.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 것,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검증하는 것, 무조건 착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선의에는 경계를 그을 줄 아는 것 말보다 침묵의 무게로 말하고 필요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 무례한 사람과의 감정 싸움에서 벗어나 나의 평정을 지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 5가지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철학적 뿌리이자 삶의 방향입니다. 한 시청자분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지금껏 저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어려우면서도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여전히 착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마음을 더 이상 아무에게나 넘기지 않겠다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따뜻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따뜻함이 나에게 먼저 닿고 그 따뜻함이 지혜로 이어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로 단단해집니다. 이제는 나를 먼저 아껴야 합니다. 나의 감정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래도록 눌려왔던 말, 이건 나답지 않아. 그 말을 드디어 꺼내어 마주할 시간이 왔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누군가의 착한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단단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당신이 겪은 그 많은 감정들, 그 침묵 속의 슬픔과 인내를 우리는 이해하고 기억하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지혜보감 채널은 언제나 당신의 편에 서서 당신이 당신의 삶을 사랑할 수 있도록 작은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착함이 무너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지혜보감이었습니다.